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네, 지금도 시세가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어저께도 똑같은 말하고 오늘도 똑같은 말하고 또 내일도 똑같은 말하고 막 이러니까 참 사람이 되게 민망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방송하기로 마음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리고 뭐 머지않은 불장에 대비해서 방송 횟수도 좀 더 늘리고 저도 좀 더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책도 보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거랑 현실적인 지금 나와 있는 뉴스랑 접목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광고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뭐 큰 돈이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뭐 수익 창출할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몇 천만 원 가는 거보다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일단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폴로니엑스 그 트윗에 25일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EMC2 비롯해서 VRC 그리고 몇 개, 6개인가 7개 되는 그 코인이 25일날 상패 예정이라고 폴로니엑스에서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폴로니엑스에서 공지를 딜리스트 하겠다는 공지를 한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이제 보여드리고 했지만 3월 달인가 그때까지 폴로니엑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용자들이 많았고 그 이후로는 바이낸스한테 엄청나게 많이 뺏겼어요. 근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다들 아시는 뉴스지만 골드만삭스가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주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영향력 안에서 그 폴로니엑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 커넥션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향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SEC에서 향후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도 디테일하게 어떤 규정안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도 승인이 나면 아마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팩트 거래소도 전면적으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아마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고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월드가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폴로니엑스 상패 코인이 몇 개가 나와서 그렇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좀 전에 이제 드렸었잖아요. 근데 상패를 만약에 그 거래소에 있는 6개 되는 코인이 만약에 상패를 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들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상품이잖아요. 과일 가게에 뭐 딸기가 있고 오렌지가 있고 뭐 메론이 있고 바나나가 있듯이 근데 그 중에 그 품목 중에 아무리 잘 안 팔리고 별로 개발자가 별로인 거라고 판단해서 물론 그거를 딜리스트 시키긴 하지만 딜리스트 시킨다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 하면 궁극적으로 얼마 안 가서는 그 공백을 채울 만한 리스트업을 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 느낌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어떤 폴로니엑스가 잠정적으로 향후 리스트업을 시키면서 지금과는 다른 패턴의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딜리스트 시키는 코인 상패시키는 코인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이게 저의 내피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패가 되면은 그 공백을 뭔가 새로운 코인들을 그 공백이 있는 자리에 채우면서 본인들의 수익률을 더 많이 높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셔야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빗썸이라든가 업빗, 국내에서는 뭐 코인원, 코빗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빗썸이 거래량이 높으니까 빗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등재가 된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폴로니엑스 그리고 바이낸스라든가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이런 쪽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간격 아니면은 뭐 며칠 간격으로 동시에 그 어떤 한 가지 코인이 동시에 이렇게 리스트업이 만약에 된다면 점진적으로 향후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풀리면서 지금 리스트업을 시켰던 코인들이 아마 거대하게 펌핑을 다각도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펌핑이 일어남과 동시에 전체적인 그 어떤 그 크립토 커런시 그 마켓 자체가 지금과도 다른 어떤 패턴으로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윗 뉴스 하나 갖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는 지금 그 구독해 주시는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향후 얼마간의 시간 안에 뭔가 패턴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뭐 이래저래 뭐 미국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향후 뭐 크립토 커런시 마켓에 어느 정도 신규 자금이 들어오냐 안 오냐 뭐 규제는 언제쯤 내놓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예측도를 하시고 투자에 고려를 하시는 상황인데 그 한국에서는 한국의 어떤 뭐 저명한 어떤 애널리스트 아니면 뭐 금융인 이런 사람들은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넌지시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요번 연도에 2018년도에 들어서 3번에 걸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인상을 했고 앞으로 9월 달이나 12월 달에 잠정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 갭을 계속해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환보유고에서 그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를 그 붙들기 위해서 보통은 금리 인상을 체이싱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10개월 동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지금 부동산 정책 나오는 거랑 같이 맞물려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향후 몇 개월 이후에는 그 여파가 부동산에 분명히 올 거고 만약에 10월 달, 11월 달에 했다고 당장에 뭐 부동산이 추락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부동산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타짜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이미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요 근래에 호재가 껴있지 않은 그런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어떤 라인을 타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아마 손해를 보실 확률이 되게 점점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래요. 미국 금리 인상이 만약에 올해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올해 9월달, 12월달에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일어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국이 먼저 그렇게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을 체이싱해서 10월달이나 11월달 양달간의 2달 중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면 주식시장, 잠정적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여파는 분명히 있을 건데, 요번 연도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요번 연도 안에는, 예를 들어서 거대한 어떤 펌핑장은 오지 않을 확률이 좀 약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뭐 몇천만 원을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갑자기 900만 원이 2,800으로 예를 들어서 막 한 달 반 만에 2달 만에 펌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사그러들었는데 이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고 전반적인 어떤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아마 점진적으로 상승을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안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나오고 세제안도 나오면서
그렇게 할 확률이 높은데 거대한 펌핑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이 가봐야 한 1,500만 원, 1,700만 원 이내 정도,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을 받아. 근데 이게 더 오히려 나은 게 뭐냐면 점차적으로 제가 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세력 노름에서 개미들을 쥐 흔들고 거기서 멘탈을 나가게 하면서 보니 그 세력들이 그런 일반 개미들의 어떤 그 이득을, 그러니까 그 수익을 뺏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패턴이었다면, 앞으로는 만약에 잠정적으로 서서히 올라가거나 떨어져도, 급격하게 떨어져도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볼륨이나 그런 거를 상승시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앞으로의 장세하고는 시장 자체가 완전하게 패턴이 이제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는 투기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향후 돌아오는 장세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서 대다수의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점이 예를 들어 접근할 때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아마 매스컴도 같이 도와줄 확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금리 인상이 국내에서 만약에 일어나면 올해 안에 만약에 거대한 펌핑장을 부동산에서 빠지는 자금, 주식에서 빠진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그게 아마 내년으로 미뤄질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걱정을 더 많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급격하게 시장이 변하면 또다시 급격하게 사그러들 확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급격한 건 없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볼륨 상승이 가면서 이제 들어올 코인, 지금 폴로니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딜리스트 될 거, 그리고 리스트 업 될 게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리스트 업 되는 코인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전반적인 그런 거를 아마 살펴보시면 앞으로의 시장 판도에 관해서도 아마 분명히 어느 정도 추세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폴로니엑스 하면은 그래도 미국 주도의 거대, 여태까지 기존의 바이낸스가 있기 전에는 세계 최고의 거래소, 세계 최고의 자금력 그리고 볼륨을 자랑하는 최고의 거래소였기 때문에 그 패턴에 관해서 향후 이제 움직임을 유심히 리스트업 되는 코인을 보시면 아마 향후 추세를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올 연말에 만약에 저는 그래요. 솔직히 거대한 펌핑장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지금 만약에 700만 원대 노는 게 1000만 원대 올라타서 연말 쪽으로 가면서 1500만 원대, 1700, 1800만 원대에서 오면서 한 달 반간에 만약 예를 들어서 횡보장, 그리고 알트들의 붐이나 아니면 그런 거, 그리고 사라질 코인, 이제 등재해서 펌핑이 일어날 코인으로 이제 쏟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정립이 서서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진짜 투자하면서 만약에 중장기로 보시면 내년이 진짜 투자자 분들한테는 진짜 진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는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ETF 승인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펌핑을 원하기보다 거대한 펌핑 후에 팍 꺼지는 그런 시장보다는 좀 그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관념으로서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분명히 세력들도 디테일한 규제안과 그리고 정부 규제 세제안을 통해서 아마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립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문제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돌파구를 찾고 호전적으로 가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패턴 변화가 있으면서 IMF 주도의 SDR 그리고 그런 위주의 다극 체제로 이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G1, G2 일변의 어떤 그런 패턴에서.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앞으로도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확률이 점점 심도가 깊어지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몇 년 상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계속 통일에 대한 경협부터 해가지고 민간 외교 그리고 점진적으로 철도도 제가 이제 두 달
전에 제 영상에 보면 그것도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것도 이번에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불장이 제가 게스팅하는 것 중에 세 번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장 프리미엄이 45%, 50%에 가까운 그런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의 환경이 생기는 이 한반도가 저는 이제 내년 정도에는 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말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만약에 차면 예를 들어서 2,500이면은 거기에 50%만 차도 벌써 1,250만 원 더해서 3,7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통일 분위기 그리고 경제협력 무드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영역 다툼이 심도 있게 계속해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이제 미국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금들이 어찌 보면 한반도로 계속해서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주장뿐만 아니라 짐 로저스라는 그런 투자자 있는데 그분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말씀하시는 거에 10,000% 이상 동감을 하고 있고 너무 나는 이만큼 물렸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 불안하지 않게 중국 코인은 뭐 망하네 이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을 큰 틈에서 보시고 ICO는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총 어떻게 보면 안전빵 위주의 코인 위주로 재편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20위권 안에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정부나 어떤 다국적 기업하고 이렇게 약간 커넥션 관계 그리고 협연 관계가 있는 거 위주로 약간 포트폴리오 비중을 만약에 향후 만약에 알트 시장 상승세가 오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셔가지고 그 위주로 10위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15위권 안에 있는 거 많이 가봐야 그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중장기로 가셔도 괜찮은 수익률이 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김정은의 남한 방문에 관해서도 제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어쨌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프도 제가 제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그걸 말씀드렸고 그거에 관해서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맨날 제가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피아트 머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화라든가 그거에 따른 뭐 500원짜리 동전 막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믿기보다 저는 오히려 암호화폐 그 크립토 커런시가 앞으로는 더 재산으로서의 값어치가 더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더 값어치가 있을 거라는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금은을 전량 매도하고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믿을 거고 그리고 저를 추종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우. 그래서 내일 또 다시 좋은 뉴스로 찾아뵐 거고요. 다 같이 막판까지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다 같이 화이팅! 감사합니다.